우리 몸의 세포의 에너지를 극대화하면 체온이 좀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 치유력이 증가됩니다. 여러분들의 몸속에 지금 에너지가 잘 생성되지 않아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에너지라고 하는 거, 오늘 이게 도대체 뭘 말을 하는 것인지부터 좀 알아보자라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에너지가 많아지면 영노화가 가능하다. 노화를 천천히 오게 할 수 있다. 좀 더 젊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ATP 생산 능력을 증가시키면 된다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영양소를 충분하게 먹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특히 잘 먹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건데 비타민 B 하고요. C 하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이다. 여러분들 몸속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뭐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지금 비타민 B, C와 미네랄류가 부족해서 에너지 생산량이 적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 에너지의 근본은 뭐냐면 전자라고 하는 것과 양성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많으면 에너지가 잘 생긴다. 그래서 세포의 그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영양소를 이용을 해서 이 ATP 에너지를 많이 생산시키고요. 미세전류를 넣어주는 것을 통해서도 부작용이나 부가적인 반응 없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라는 건데요. 이 질병의 공통적인 원인을 찾다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 에너지 생성 부족이다라는 건데요. 이 에너지 생성이 약해지는 것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세포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이런 암, 당뇨, 만성 통증, 신경 재생부진, 정신질환 이런 것들 때문에 몸이 에너지를 덜 생성시키고 있더라. 결론적으로 몸이 점점 체온이 떨어져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젊었을 때 하고요, 나이 들은 지금 하고 확실히 에너지 생산 능력이 떨어져 있고 체온도 더 떨어져서 손발도 시립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라는 건데 뭐 예전부터 밝혀져 있는 것들이 있죠. 1956년도 오토 바르부거, 워버그, 이렇게도 있는데요. 독일 사람이죠. 산소 부족으로 암세포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한 분이죠. 이 사람의 연구에서는 암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가 원인이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니까 에너지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에너지 생산 능력이 떨어지니까 체온이 떨어진다. 이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에너지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암세포는 나 스스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생겨나는 것이 암세포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나 신경괴 질환마저도 세포 내 에너지 대사의 회복이 인지기능 개선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브레인 에너지라고 하는 그 책을 읽어보시면은요, 당신이 우울한 기분이 처지는 이유가 바로 브레인에서 에너지 생산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책이죠.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그 체온을 높이고 에너지를 생산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영양요법, 즉 영양소 중에서도 비타민 B에 관한 이야기
B 중에서도 B3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세전류, 전기를 몸속에 집어넣어서 세포를 충전을 시켜서 에너지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에너지라고 하는 거 뭐냐라는 걸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봐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왜 잘 보시면 어린이는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에너지가 펄펄 넘치는데 노인은 걷기조차 힘들다. 에너지 부족이죠. 이게 뭐냐라는 건데요. 고작해야 5살밖에 안 된 아이들은 자기 키보다 높은 10단 뜀트를 가뿐 뛰어넘습니다. 물구나무 걷기, 브릿지 자세 등 어른들도 하기 힘든 동작을 척척 해냅니다. 일본의 다른 보육원보다 체육 시간이 20배나 많은 이곳. 에너지가 넘치죠. 예, 그런데요, 노인들은요 이렇습니다. 떨어질수록 건강이 나빠질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이은주 교수팀은 강원도 평창군에 거주하는 65세 노인 1,300여 명의 보행 속도와 건강 상태를 관찰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느린 걸음의 국제 기준인 분당 48m. 노인들은 왜 걸음걸이가 늦을까라는 거거든요. 결국 에너지 생산 부족, 신경 전달 부족, 근육 움직임 부족. 예, 신경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근육을 움직이기가 어렵더라. 하지만 아이들은 에너지가 많아서 이렇게 운동을 그리고 잘 움직일 수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되면, 즉 노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그거를 한번 뜯어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자라는 건데요. 1950년도에 5세인 이분은 2025년도에 80세가 됐습니다. 이렇게 탱탱하던 피부가 이렇게 주름이, 그 다음에 흰머리까지 이렇게 됐죠. 이 노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노화는 당연히 오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오는 건지, 질병이 생겨서 노화가 일어나는 건지, 뭐냐 이거죠. 도대체. 그런데 지금 여기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거 노화로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몸에서 에너지 생산량이 충분하면 이런 질병이 덜 오게 되고요. 덜 오게 되면 노화도 천천히 온다. 그리고 어린아이만큼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면 역노화도 가능하다. 자, 이러한 질병들은 노화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에너지 생산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에너지 생산 능력은 노화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일어난 것일까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어린아이의 몸속에 들어있는 영양소 이런 것들이 또 몸속에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양, 이것들의 차이더라.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몸에서 만들어내는 전기의 양이 부족하더라. 이 전기는 결국 영양소를 가지고 또는 뭐 운동을 통해서 또는 수면을 통해서 만들어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텔로미어가 감소한다. 그래서 ATP 생산량이 적고 ATP 생산량이 적으니까 또 피곤해지죠. 활성산소가 증가한다. 이 활성산소로 인해서 염증이 증가하고 염증이 많아지니까 또 순환이 안 돼서 호르몬 불균형이 일어난다.
줄기세포가 고갈한다. 이게 이제 계속 뱅뱅 돌면서 에너지 생산량이 자꾸 떨어져 간다. 뭐 이런 형태로 노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에너지 생산이 잘 안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연계돼서 일어나더라. 나이가 들어가면 고혈압, 고혈당, 바람 이런 것들이 뭐 다 일어나고 있는 셈이고요. 이런 원인들로 또 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에너지 생산량이 적으니까 우울해지고 공황장애도 일어나고 이러니까 또 운동이 부족하게 되고 에너지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또 저체온 시리고 저리고 또 염증이 일어나고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일어난다. 에너지 부족으로 이게 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잘 생산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영양소도 먹고 운동도 하고 또 단식해서 자가 포식도 하고 잠도 자고 또 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또 미세전류도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인공지능은 노화는 조절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노화 속도는 늦출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에너지 생산, 미세전류를 넣어주면 에너지 생산, ATP 생산이 500% 즉 5배 증가한다. 미세전류를 넣지 않았을 때보다. 그러니까 미세전류를 넣어주면 에너지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고 이 것들은 뭐 논문들로 많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도대체 에너지라고 하는 거 뭐냐라는 건데요. 알고 보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무엇이 움직여서 이 에너지 ATP를 만들어내느냐. 양성자하고 전자가 관여하더라라는 거죠. 양성자라고 하는 거는 원자 안에 들어있는 건데 주로 이 우리가 사용하기 쉬운 이 양성자는 수소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수소 원자에서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바로 이 양성자가 되는 겁니다. 이 양성자, 프로톤이라고 하는 이것만 딸랑 남게 되죠. 이 전자가 없어져 버리면. 이게 지금 수소고요. 그래서 이걸 H 플러스 수소 이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이온이 양성자다. 수소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전자가 빠져버리니까 양성자만 남게 된다라는 건데 이 양성자와 전자를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각종 영양소를 섭취를 하고 운동을 하고 수면을 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제일 많이 쓰고 있죠. 움직인다, 운동한다, 이게 생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거 하는데 보통 8시간, 잠자는데 한 8시간. 그 다음에 영양소를 먹고 소화를 시키는데 또 한 8시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셈이죠. 자, 여기서 이 전자를 집어넣는 방법이 뭐냐면 공기 중에 들어있는 음이온을 통해서 전자를 넣을 수가 있고요. 미세전류를 통해서 전자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전자가 들어가고요. 각종 항산화제도 결국은 그 분자로부터 수소가 떨어져 나와서 전자를 공급을 합니다. 이 전자가 몸속에서 잘 다니려면 미네랄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미네랄이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의 실체는 사실상 양성자와 전자인데 이 양성자와 전자가 결국 ATP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건데요. 요 가운데 지금 있는 이 분자가 ATP입니다. ATP 뭐냐?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는 근육 수축하는 데 쓰인다. 신경세포의 흥분도의 전도, 물질 합성 등 살아있는 세포에서 다양한 생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유기화물이다. 이것도 잘 보면요. 이 ATP로부터 또 뭐가 떨어져 나오느냐면 이 OH에서 이 H가 떨어져 나온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자, 이 ATP 생성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이 ATP가 관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ATP는 어떤 온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느냐라는 건데요. 37.78도에서 가장 많이 생깁니다. 자, 우리 체온을 36.5도 이상 37도 가까이 유지하면 할수록 ATP 생산량은 증가한다. 몸의 에너지 생산량이 훨씬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한번 봐보자라는 건데요. ATP is generated at the inner membrane of mitochondria by an efficient mechanism called oxidative phosphorylation, involving several membrane protein complexes. Nutrients provide high-energy electrons in the form of NADH, which are used by the protein complexes to pump protons from the matrix to the intermembrane space. This continuous pumping creates a proton gradient, where the positively charged protons are attracted to the more negative matrix. When the protons re-enter the matrix through the ATP synthase protein complex, they catalyze the production of ATP. 자, 여기가 미토콘드리아 내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쪽. 여기에 양성자가 가득 쌓이면 이게 안쪽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ADP가 ATP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전자가 이 빨간 색깔 점선을 타고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면서 이 한원 반응, 한원 반응을 계속 일으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양성자가 여기서 떨어져 나온 이 H 수소가 이 양성자가 H 플러스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농도가 올라가면 즉 여기에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제 농도가 많아졌을 때 아래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ADP에서 ATP 인산을 하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ATP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결국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컴플렉스 1 여기서도 H 플러스 양성자 그 다음에 전자 2개 이렇게 나온다. 이게 ATP를 만드는 데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컴플렉스 2에서도 석시네이트 디하이드로네이즈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또 여기서도 전자 2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나온다. 컴플렉스 3에서도 H 플러스를 추가로 펌핑을 해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으로 집어넣게 되죠. 여기 컴플렉스 4에서도 H 플러스를 펌핑을 한다. 그래서 프로톤의 그레디언트, 프로톤 기울기에 따라서 이게 쏟아져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 플러스 농도, 양성자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 농도가 많아지게 되면 진해지면 이 H 플러스가 안쪽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ATP가 ATP로 만들어지면서 이 에너지가 여러분들 몸을 이제 체온도 유지하고 에너지도 쓴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시면 이렇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왜 세포의 에너지원이라고 불리는 것일까? 인체에는 세포 한 개당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분포돼 있다. 음식물을 통해 섭취된 영양분은 분해돼서 혈액으로 흡수되고 다시 세포로 전달된다. 그리고 세포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인 ATP로 전환되는데 영양분이 세포 원형지를 통과할 때 ATP 2분자가 발생되고 미토콘드리아 외막과 내막을 통과할 때 32분자가 발생한다. 자, 이렇게 ATP가 만들어진다. 보시면 되죠.
자, 아주대의대 미토콘드리아가 박찬대 고장이 나면은요, 교수팀과 에너지 몸의 생산을 에너지 생산을 못하고 담당하는 움직이기가 미토콘드리아에 어려워지고, 주목해 피로와 관련된 실험을 실시했다. 피곤하면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실험용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손상시켰다. 두 그룹의 쥐들로부터 세포를 분리해 미토콘드리아를 염색했더니 기능이 저하된 미토콘드리아는 모양도 덜 발달되어 있고 염색 정도도 약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의 차이를 둔 두 그룹의 쥐들을 동시에 달리도록 했다. 초반엔 운동 능력의 차이가 없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기능이 저하된 쥐들의 운동 능력이 떨어졌다. 지속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생산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피곤하면 에너지 생산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 에너지 생산이 자꾸 약화되면 신경계에 이상이 온다. 예, 여기 보면은 증상, 피로, 브레인 포그, 기억력 저하, 수면 장애까지 옵니다. 몸이 식어가면 수면 장애가 온다. 그 다음에 불안하고 우울하고 공포가 밀려온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 문제가 생기죠. 근육에 문제가 생기고 운동 문제가 일어난다. 여기다가 근육이 약화되니까 통증까지도 일어난다. 에너지 부족이다. 근수축, 회복장애다. 피로해진다. 피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피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손발저림, 지내림 이것도 다 결국은 신경, 근육, 전도, 전기 통하는 양의 전자의 부족이 있다. 에너지 생산의 부족이다. 심혈관 문제, 심박수 이런 것들도 ATP 문제다. 말초, 혈액순환 저하, 손발이 차진다. 어지러워진다. 그 다음에 세포대사 장애, 인슐린 저항성이 일어나서 에너지 생산이 부족하다. 이래서 노화가 가속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타, 피부, 면역, 소화기, 호르몬 이거 다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들이 지금 에너지 생산량이 적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상, 가장 알기 쉬운 거 뭐냐? 손발 시리다. 이러면 에너지 생산량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에너지 생산량이 적어지는 것은 영양적으로는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까라는 건데요.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 중에 첫 번째 물입니다. 물 부족은 세포 대사가 잘 안 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루에 차, 국물, 물, 커피 다 포함해서 2리터 정도의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2리터를 물만 먹게 되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미네랄을 다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미네랄도 또 보충을 해 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맥박이 증가하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 코골이, 피로 발생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산소 부족은 뇌세포를 많이 망가뜨리게 되는 거고요. 산소를 잘 집어넣으려면 운동을 열심히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현재 물은 제대로 마시고 있느냐, 충분하게 마시고 있느냐, 산소는 내 몸속에 충분하게 들어가고 있느냐, 모른다. 예. 그 다음에 미네랄 부족, 미네랄은 충분하게 들어가고 있는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른다. 혈액 검사해 보니까 맨날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오더라. 그러면 정말 정상일까? 우리 몸에는요, 혈액이 3리터 정도 있습니다. 3리터요. 그리고 세포 간질에게 돌아다니고 있는 물이 12리터 정도 됩니다. 혈액에는 소금, 나트륨, 미네랄이 소금이 약 0.9% 정도 그냥 들어있다. 항상 이걸 유지를 하는데요. 부족하면 나가는 걸 끌어와서 채워넣기도 하고요. 부족하면 이 세포 간질에게 들어있는 나트륨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넣어준다. 칼슘도 여기다 끌어다가 넣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면 맨날 정상입니다. 안 먹어도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포 간질에게는
점점 농도가 떨어져 가고 있다. 세포는 나트륨, 미네랄, 칼륨 이런 걸 갖고 대사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에너지 생산량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고 신경 전달이 안 되고 세포 대사가 떨어지고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미네랄,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다. 특히 이 미네랄이 부족하면, 소금이 부족하면 저산증, 위산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저혈압이 일어나고 저체중이 되고 저체온이 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물만 마시면 소변보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 미네랄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소변보러 굉장히 자주 다닙니다. 빈뇨가 일어난다. 그리고 대사가 되고 나면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가스가 폐를 통해서 원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소금이 부족하면 나트륨 부족, 염소 부족은 가스를 운반을 못 시키기 때문에 가스가 찹니다. 그 다음에 미네랄 부족하면 절입니다. 또 에너지 생산량도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몸에 수분이 또 부족하죠. 수분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몸이 마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70, 80세 이 정도 돼서 몸이 말라가는 거는요, 수분이 빠지는 거고요. 수분이 빠져나간 이유는 미네랄 부족으로 수분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몸은 자동으로 0.9%를 항상 맞추려고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미네랄이 덜 들어오면 물을 빼내야 0.9%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몸에서 물이 자꾸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80세, 90세 정도 돼서 몸이 말라가기 시작하면 이미 미네랄이 빠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미네랄이 빠져 있는 몸이면 면역이 바닥이 돼 있고요. 면역이 바닥이 돼 있으면 몸속에 바이러스가 많이 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각종 염증이 증가하고요. 미생물이 막 증가합니다. 이것 때문에 구강염, 그 다음에 방광염, 질염, 기타, 여러 부위에서 염증이 만들어진다. 결국 또 면역 바닥이 되면 대상포진, 이런 것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포진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에너지 생산 부족이고요. 미네랄 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미네랄이 충분하게 있으면 미생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살기가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네랄 열심히 챙겨야 되고요. 소금 여러분 제대로 먹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는 방법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변 염도가 0.8%에서 1.3% 사이 나오는지 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병원에서 혈액 검사 몇 번을 해도요, 맨날 정상이고요. 소금 안 먹어도 정상 범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많이 먹고 있지만 미네랄과 비타민 B군, C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혈관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고장이 납니다. 그게 혈관 고장으로 온 것이 바로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혈관이 또 망가지고요. 혈관이 망가지면 또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 보시면 되는데 비타민 B, C 부족 때문에 만성적인 피로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뇌혈병이죠. 혈액이나 혈관이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비타민 C 부족하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비타민 C 부족 상태는 아니지만 사실 많지도 않다. 하지만 혈액 문제가 일어나서 병원에 가고 여러 문제 일어나는 것 중에 비타민 C 부족으로도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각종 생활 습관 질환도 일어나고 돌연사의 원인이 비타민C 부족이다라고 이왕재 교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C가 부족하면 에너지가 부족해지고요. 신경 전달도 잘 안 되고요. 힘이 없고 저체온, 손발 시림 이런 것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부족한 거 기본적으로 내가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물, 산소, 미네랄, 비타민 B, C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많이 먹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여러분 모두가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B군 중에서도 비타민 B3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비타민 B3.
B3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걸 한번 봐보자고요. 세포에 에너지 생산시키고 체온을 높이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 비타민 B3를 먹으라라는 겁니다. B3 영양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B3다. B3 어떻게 생긴 구조를 갖고 있냐면은 니코틴산이라고 하는 놈이 있고요. 니코틴산 아미드라고 하는 구조를 가진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니코틴산은요, 여기 카르복실기가 있고, 요것 때문에 약간 그런 맛을 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여기 벤젠고리 때문에 이게 다 땡겨가 있기 때문에, 얘가 해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신맛이 약합니다. 근데 이 니코틴산은 500mg만 먹어도 얼굴이 이렇게 붉어지는 목에 이런 붉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혈관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니코틴산 아미드, 요거는요, 이 아미노기가 붙어 있죠. 키토산에도 이 아미노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 아미노기, 아세트 아미노 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얘는 얼굴을 붉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양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건 바로 니코틴산 아미드인데요. 요거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이 두 가지의 작용을 보시면 NAD, NADP 생성하는데 사용이 된다. 이거 만드는데 원료로 쓰이는 겁니다. 이게 달라붙습니다. 이게 여기에. 그래서 니코틴산은 플러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홍조 아까 붉게 변하는 이게 바로 플러시 현상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혈관이 확장됩니다. 혈압이 있으신 분들이나 고지혈이 있으신 분들은 이 니코틴산 이걸 먹어주면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코틴산 아미드라고 하는 거, 이건 많이 먹어도 되는데, 1g, 이 정도씩 먹으면 좋죠. 좀 더 먹어도 되긴 됩니다. 플러시 현상은 없다. 임상 용도로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피부 개선, 염증 조절 이런 게 있는데요. 염증을 뚜렷하게 떨어뜨려 주고요. 에너지 생산 능력이 증가하고요. DNA 수복하는 데도 쓰입니다.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피부 미백제 그런 용도로도 얘가 사용이 되는데요. 최근 연구에서는 암을 예방, 그 다음에 암을 개선시키는 목적으로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타민C 역할 논문들을 좀 뒤져보면 염증을 제어한다. 장수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대사를 제어를 해준다. 대사가 잘 되도록 해준다. 이런 얘기인데요. ATP를 잘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토콘드리알 기능이 잘 되도록 해준다.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잘 만드는 데 이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몸속에 유전자가 좀 더 DNA, RNA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풀렸다가 감겼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후성 유전학을 발전을 시킨다. 즉 여러분들의 고장난 DNA를 수복시켜준다. 그래서 염색질의 전사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되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 지금 여기 NAD라고 하는 구조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ATP하고 비슷한 구조인데 여기가 다르죠. 이게 뭐냐면 비타민 B3입니다. 요거. 예. 자, NADH에서 NAD로 바뀌도록 해주고 각종 에너지를 만드는데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TP를 생산을 하는 과정에 이 니코틴산이나 니코틴산 아미드 이런 것들이 이용이 돼서 NAD가 만들어진다. NAD가 뭐냐? 니코틴산, 아미드, 아데노신, 디뉴클레오타이드. 이게 이제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NAD, NADH, NADH가 NADP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에너지를 만들어내 간다. 그래서요,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 니코틴산이나 니코틴산 아미드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에너지 만드는데 아주 잘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니코틴산하고 니코틴산 아미드가 ATP 생산 관점에서 더 효율적인 것은 어디냐? 우세한 쪽은 니코틴산 아미드다. 왜 그러냐면 니코틴산에서 니코틴산 아미드로 바뀐 뒤에 NAD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요. 플러시 현상이 얼굴이 붉어지는 니코틴산 때문에 사실상 사용하는 데는 니코틴산 아미드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피 속인데요. 피 속에 NR, NMN, 그 다음에 니코틴산 아미드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면 이게 결국은 NADH 요게 니코틴산 아미드가 빠져나와서 세포로 가게 되면 니코틴산 아미드가 NMN으로 바뀐 뒤에 이게 다시 NAD로 바뀌고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데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3를 많이 드셔라.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ATP 생산 효율성에서 그 다음에 항노화 관점에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라는 건데요. 사실 NAD로 가는데 가장 효율 빠른 게 바로 직전에 있는 게 NMN인데 이 NMN이 만들어지려면 니코틴산 아미드 비타민 B3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코틴산 아미드가 되고 니코틴산 아미드가 NMN이 되고 그게 이제 NR도 되기도 하고 NADH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 니코틴산은 저렴하긴 하지만 플러시 현상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많이 먹을 수가 없다. 이런 이제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니코틴산 아미드 비타민 B3 요거를 섭취를 하는 것이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드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NMN 이것도 같이 좀 보조적으로 보충을 해주면 훨씬 더 에너지 생산도 증가하고요. 항노화도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족한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좀 더 자료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가성비하고 실용성에서는 역시 니코틴산 아미드가 가장 좋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꿈의 회춘약으로 불리는 물질인 NMN은 늙은 쥐를 젊은 쥐로 회춘시키는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Well, the full name, ABC if you want to hear it, 클레어사. is nicotinamide mononucleotide, but it's just a small chemical that the body takes in as a vitamin and turns it. 자, 저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항노화 시켜준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몸에 ATP 생산을 잘 되도록, 즉 에너지 생산을 잘 되도록 하려면 산소를 잘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피로물질이 생기는데요. 이 피로물질을 또 없애주는 게 필요하죠. 이게 또 전자가 필요하고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자, 산소 잘 들어가도록 운동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잘 되도록 하는 거, NMN, 그 다음에 아까 니코틴산 아미드, 비타민 B3 이런 거를 먹어주는 것이 또 중요하죠. 그 다음에 미세전류도 넣어주면 미토콘드리아가 훨씬 더 5배 정도 더 잘 생기더라. 그래서 같이 해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 각종 영양소를, 미네랄이 가장 중요하죠. 이거 여러분들 다 부족한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먹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항산화제를 가지고 활성산소를 억제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니코틴산 아미드, 즉 비타민 B3와 NMN 이런 거 잘 드시고, 미네랄을 잘 드시고, 항산화제를 잘 드시고, 운동을 좀 해주자. 이러면은 에너지 생산시키는데 도움이 잘 된다. 자, 이런 거 여기서는 이제 뭐 먹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우리가 영양소 먹고 운동하고 수면하고 이 과정에 먹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만해지기도 하고 고혈당이 생기기도 하고 고지혈이 생기기도 하고 오염물질이 중금속, 농약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몸에서 활성산소가 엄청 생깁니다. 그 다음에 당독소도 생기고요. 알데히드류 이것도 엄청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도파민으로부터 도팔이라고 하는 알데히드가 여러분 몸에서 끊임없이 생깁니다. 이게 또 뇌신경을 자극을 하고 뇌신경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알데히드류를 줄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아직도 여러분 별로 얘기를 못 듣고 있어서 아직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알데히드 없애는 영양소들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양, 운동, 수면 이런 걸 통해서는 몸에 부가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문제를 일으킨다. 하지만 전기는요. 부산물이 없고 부작용이 없는 에너지다. 그래서 이 먹고 운동하고 수면 잠자고 결국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건 뭐냐면 ATP 즉 전기다. 이거 우리 생명활동에 사용하고 있고 여기도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고요. 세포대사. 그 다음에 미세전류를 넣어 주어도 전기 에너지가 몸에 충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이렇게 미세전류를 넣어주면서 마사지를 해주면 다른 데 피부보다 훨씬 더 여기 피부가 반질반질하죠. 그게 왜 그럴까요? 에너지가 들어가고 에너지 생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일어나고 있는 거 에너지 생산 부족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미세전류를 이렇게 넣어주면 통증이 감소합니다. 어깨 통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세전류를 넣어주면 ADP가 ATP로 이렇게 바뀌어 간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ATP를 훨씬 더 잘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원리는 전기가 결국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전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몸에 이 양성자를 좀 더 잘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양성자와 전자를 잘 공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미세전류의 생리학적 효과와 운동에 대한 급성 반응과 만성적 적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세전류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 미세전류가 들어가서 우리 몸속에서 이 활동 전이를 활성화시켜 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전기가 충분하게 충전이 되어 있으면 어디에 이 세포막 안쪽과 바깥쪽에 전이차가 마이너스 65mV가 돼 있으면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힘을 쓸 때 이 나트륨이 들어옵니다. 힘을 쓸 때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65mV가 플러스 60mV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심장이 뛰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자가 몸속에 충분하게 전압이 형성이 돼야 마이너스 65mV를 만들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65mV가 됐을 때 움직이기가 쉬워지고 신경 전달이 훨씬 더 잘 된다. 즉 전자와 이 에너지가 많이 있어야 내 몸이 건강해진다. 움직이기가 쉬워진다라는 건데요. 이 근골격, 즉 심장 근육, 허벅지 근육 이런 근육들이 움직이려면 활동 전이가 마이너스 90mV가 되어야 잘 움직일 수가 있고요. 신경 전달이 잘 되려면 마이너스 70mV로 충전이 되어야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볼테이지 어떻게 측정하냐? 세포막에 여기 이제 신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경에 이 신경세포의 세포막 바깥쪽과 세포막 안쪽에 전이차가
마이너스 70mV가 되어야 활동 전이, 즉 신경 전달이 제대로 되고, 이 신경 전달이 잘 되어야 근육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전이가 떨어지게 되면 이 신경 전달이 잘 안 되고, 안 되니까 근육이 덜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노인은 아까 걸음의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리볼테이지, 이걸 채워주는, 이게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자, 이 미리볼테이지가 없어지면, 줄어들면, 이거 한번 보자고요. 암세포는 거의 방전된 상태다. 이런 마이너스 15, 이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이너스 30, 20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통증이 발생하고 미세순환이 안 되고 만성적으로 피로해지고 대사질환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정상 범위가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2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장이 잘 움직이려면 마이너스 90mV가 돼야 잘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그 심방세동, 부정맥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 전기값이 제대로 생산이 안 되고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그 충전된 상태, 전기가 충전되어 있을 때에 우리 몸에 또 pH가 많이 관여되는데요. 우리가 피곤해지잖아요. 그럼 pH가 떨어집니다. pH 7.35 이 정도가 되거나 7.26 이렇게 되면 이제 통증, 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떨어진다, 산성화된다, 산화된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44 이게 이제 어른들의 정상적인 이상적인 pH 범위가 7.44고요.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pH가 이렇게 더 올라가 있습니다. 7.6. 근데 pH가 올라가 있을 때 이 전기 활동 전이는요, 마이너스 35mV입니다. 그 다음에 어른들 마이너스 25mV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아기들은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걸음걸이조차 제대로 덜 일어난다. 노화가 일어나면 더 떨어지겠죠. 이 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리볼트 전기값,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pH가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걸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끌어올리려면 몸을 알칼리화 시켜야 됩니다. 이 알칼리화 시키는데 사용하는 것이 소금과 이온칼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걸 계속 먹어주면 이 pH가 올라가고, pH가 올라가면 이 활동 전이도 또 이게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더 간다.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는요, 전자가 많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pH가 산성화된다, 피곤해진다, 산화된다라고 하면 방전이 일어나고 이 전기값이 이제 전자가 더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기가 사라지게 되면 암이 발생한다. 즉 에너지 생산량이 적으면 암세포가 만들어져서 에너지를 생산하려고 한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속에 전기를 넣어주게 되면 전기 충전이 된다. 뭐가 들어가는 거냐라는 거거든요. 충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가 들어가는 거냐. 미세전류. 이 미세전류는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전자기 파장하고요, 전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자기 파장은 뭐냐? 여러분들이 말하는 전자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자파 안에는요, 이 갈색깔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전기 파장이고요, 이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자기 파장입니다. 그래서 전자기 파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빛의 속도로 우리 몸 속에 들어가고요, 이 전자가 거북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전자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충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세전류를 몸속에 넣어주면 전자기 파장, 전자,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충전이 된다. 몸에 전기 충전이 잘 되면 신경 움직임이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몸에 상처가 나면 그 부위는 생체 전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데 상처가 난 부위에 미세한 전기 자극을 주면 생체 전기 흐름이 활발해지면서 상처 회복 속도를 높여준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해보면 상처 회복 속도가 거의 2배 정도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너무나 미세에 느낄 수는 없지만 사람의 세포에선 꾸준히 전기가 생성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체 전기는 전기 신호가 되어 다양한 역할을 한다. 사람의 움직임을 조종하는 생체 전기. 특히 심장이 뛰거나 근육을 사용할 때 생체 전기의 존재를 더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 생체 전기의 크기는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진다. 뇌졸중으로 오른팔이 부자연스러운 환자의 근전도를 측정해보면 힘을 주고 악수를 하려고 해도 그래프의 크기는 변화되지 않는다. 곧 건강한 사람에 비해 생체 전기가 훨씬 적게 만들어진다는 뜻. 우리 몸속엔 감각을 느끼게 하는 미세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 전류를 인위적으로 작동시켜서 비만이나 난치병을 치료하는 기술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여러 개의 전선이 달린 옷을 입은 여성이 천천히 맨손 체조를 합니다. 금세 땀을 흘리기 시작하더니 20여 분이 지나자 마치 격렬한 운동을 한 것처럼 비 오듯 땀을 흘립니다. 전기 자극을 통해 근육을 강하게 쥐어짜 고강도 운동에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막상 해보면은 진동도 되게 많고 수축도 되게 많아서 되게 움직이기가 좀 힘들어요. 전선이 미세 전류를 흘려주면 근육이 이를 생체 신호로 착각해 수축하는 특성을 이용한 겁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 미세 전류로 약물 치료를 대신하는 치료법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세 전류를 흘려 기도 근육을 수축시켜 숨통을 트이게 하는 수면 무호흡증 치료 장비, 또 위장을 자극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비만 치료 장비 등이 최근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 몸 안에도 전류가 다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전기 치료를 통해서 더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세포라든가 조직 내 기능을 더 좋게 해줍니다. 미국 보건당국과 다국적 의료 기업들이 생체 신호가 흐르는 인체의 전류지도 제작에 착수하는 등 미세 전류를 이용한 치료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 전류를 외부에서 넣어줄 수가 있고 지금 이렇게 근육이 움직이는 게 바로 EMS라고 그럽니다. EMS.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은 움직이지 않지만 미세 전류가 들어가는 거를 텐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닥터 헬스 파동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미세 전류를 넣어주면 이걸 사용을 하면 근육이 이완 수축 이게 잘 되고 이것 때문에 혈액 순환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림프 순환도 잘 됩니다.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게 되고요. 각종 몸의 대사가 촉진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닥터 헬스 파동기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운동하고 에너지 생산하고 ATP 생산량을 5배 정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게 바로 파동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처 치유를 위해서 전기적 미세전류 자극요법을 사용을 했더니 이런 효과들이 있더라. 통증 인식을 감소시키고 사소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기술이다. 치유 시간에도 영향을 주어서 만성 상처나 치유 문제가 더 효과적으로 개선이 되더라.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탈리아 토리노 대학 종양학과에서는요, 암세포주의 증식이 감소했다. 미토콘드리아 활성도가 증가하더라. 이런 효과들을 내더라. 그 다음에요, 줄기세포의 N6 메틸화를 잘 시킨다. 즉, RNA에 메틸화가 돼야 이게 이제 DNA가 전사가 잘 되고 풀리고 감기고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단백질이나, 그 다음에 호르몬 이런 거 생산을 훨씬 더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세전류 50Hz의 파장을 가지고 미세한 전류를 넣어 주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미토콘드리아의 동력학적 대사 활성화가 일어나고 미토콘드리아 수가 증가하더라. 세포막의 플렉시빌리티가 향상되더라. 그러니까 세포막 유동성이 증가.
한다. 그래서 물질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게 잘 되고, 즉 세포 대사가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포 분화가 훨씬 더 잘 된다. 이런 결론들이 나온 겁니다. 특히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미세전류를 이용해서 질병 치료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연세 S 의원의 심영기 박사님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기 분야에 꽤 많은 연구 또는 임상적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미세전류 치료법 이런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미세전류를 집어넣어서 치료한 사례가 이 책에 나오는 건데요. 건강대차전 통증 환자들의 치료 사례, 두통, 황반변성, 이거 좋아진 결과가 있습니다. 메니에러, 그 다음에 안면신경마비, 이것도 데이터가,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한 겁니다. 그 다음에 3차 신경턱관절 장애, 목디스크, 오십견, 견갑골 통증, 엘보, 디스크, 협착, 자골신경통, 요거 정말 고치기 어렵거든요. 근데 미세전류 한 20분 정도 하면 요것도 많이 좋아지더라. 항문에 통증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거 정말 심하게 아픕니다. 이것도 이런 미세전류를 가지고 진단, 치료, 재생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퇴행성 관절염, 하지정맥, 하지불안, 말초신경병증, 특히 이 당뇨발 이런 거요. 한 2달 반, 3달 정도 하면 다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이 데이터 다 있습니다. 네, 오시면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독저 근막염 이런 거 되게 쉽더라라는 거죠. 대상파진 유증 이거 뭐 통증 막 정말 미치도록 아프잖아요. 이것도 미세전류를 넣어서 충전을 하면은 가라앉더라. 뇌졸중, 후유증, 기타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선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못 고치잖아요.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제가 데이터 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를 충전해 주는 거는 정말 중요하더라. 세포 충전을 해주니까 진단, 치료, 재생 이게 전부 다 되더라. 라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더마텀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척추신경에 따라서 이 신경의 지배를 받는 영역이 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오십견 사각살 진단 보시겠습니다. 야, 소리가 별로 안 나죠? 덜 아픈 쪽은 소리 덜 나요. 근데 아픈 쪽은 망가진 쪽 확실히 소리 틀리죠. 저기가 전기가 없는 겁니다. 네, 도저히 회전된 게 있는 자리가 반응이 심한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십견. 네. 그 다음에 전기가 없으면 소리가 안 나요. 전기가 많으면 소리가 안 나요. CT나 MR을 진단이 안 돼요. 그래서 전기 들어가는 소리입니다. 저게. 여긴 전기가 많으니까 안 척추병원에서는 들어가요. 허리를 뒷다 치료하니까 다 더 나빠져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골신경통 진단은 LQ밖에 안 됩니다. LQ 진단법, 사각사각 진단으로만 되지 다른 병원에서 진단 못합니다. CT, MRI로 진단되는 거 아닙니다. 자골신경통 다른 케이스 볼게요. 따끔따끔해서 환자분이 예민한 분들은 소리 저렇게 나요. 저게 자골신경 나오는 자리에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당뇨발 저렇게 전기를 넣어주면 당화혈색소 10이 나오던 것이 6.6으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4.5개월 했네요. 이거 이제 심영기 박사님이 이렇게 했던 결과입니다. 발가락 자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당화혈색소 이렇게 쭉 떨어지고요. 인슐린 지속성도 40단위 넣다가 20단위까지 떨어지게 되고 속효성은 뭐 아예 안 넣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겁니다. 자, 미세전류가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 에너지가 잘 생기면 불안, 우울 이런 것들도 사라지게 된다. 에너지가 생기면 피로가 풀린다. 피로를 없애야 여러분들 많은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에너지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미세전류 넣고 에너지 생산 잘하면 영노화된다. 예, 그래서 연세가 들어도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처럼 움직일 수 있는 몸은 에너지가 있으면 가능하다.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지도록 해라. 어떻게? 비타민, 미네랄 열심히 먹고 몸에 미세전류를 넣어서 충전을 해주면 여러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궁금한 사항들은 댓글에다가 적어 주셔도 되고요. 저희 여기 천호동 스튜디오거든요. 여기 방문해 주셔서 상담을 하셔도 됩니다.